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준혁의 손끝이 떨려옵니다. 모두가 빠르게 의견을 던지는 자리. 그런데 준혁은 늘 한 박자 느리죠. 혹시 준혁 씨 의견 없어요? 팀장의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쏠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머릿속에는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걸 정리해서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하고 싶은 건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 느낌. 혹시 떠오르시나요? 생각은 분명한데 반응이 느린 사람. 주변에서는 소극적이라 하고 본인은 자기만 이런 건 아닌지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준혁은 28, IT 기획팀에서 일하는 3년차 사원입니다. 신입 때부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항상 따라붙는 꼬리표가 하나 있었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다만 처리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죠. 같은 일을 해도 동료가 1시간이면 끝낼 걸 준혁은 2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하나를 쓰는데도 30분, 보고서 초안을 잡는 데는 반나절이 걸립니다. 틀린 건 없는데 그 속도가 팀의 리듬과 맞지 않는 거죠. 서현 팀장은 정반대입니다. 판단이 빠르고 실행은 더 빠르죠. 회의에서 결론 내리는데 5분이면 충분하고 보고서는 당일 마감이 원칙인 사람입니다. 준혁 씨, 이거 왜 아직이죠? 그녀의 질문에는 늘 조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준혁의 속도가 팀 전체의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준혁은 매번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정신운동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뇌가 얼마나 빨리 반응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몸으로 출력하기까지의 전체 속도를 뜻하죠.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옮기는 그 과정,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건 지능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처리 속도는 느릴 수 있거든요. 머리가 좋다는 것과 반응이 빠르다는 건 별개의 능력인 겁니다. 지능 검사에서도 이 속도는 따로 측정될 만큼 독립적인 영역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처리 속도. 이 셋은 서로 다른 축이거든요. 간단한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순서대로 이어 그리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처리 속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30초면 끝내고 어떤 사람은 2분이 걸립니다. 준혁 같은 사람은 이 검사에서 정확도는 높지만 완료 시간이 평균의 2배 가까이 걸립니다. 틀리는 건 거의 없는데 다 끝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느린 사람일수록 실수율이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정확성을 얻는 셈인데 안타깝게도 이 장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중함과 느림. 이 둘은 종이 한 장 차이인 셈이죠. 같은 행동도 맥락에 따라 신중함이 되기도 하고 느림이 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어쩌면 당신의 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카톡 답장을 보내기 전에 10번은 고쳐 쓰는 습관. 메뉴판 앞에서 남들보다 오래 고민하는 순간. 친구들은 이미 주문을 끝냈는데 나만 아직 고르고 있는 그 느낌 말이죠.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정리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해버린 적은요. 나중에 혼자 그때 말할 걸 하고 후회한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처리 방식이 다를 뿐이거든요. 어떤 뇌는 빠르게 훑고 어떤 뇌는 천천히 살핍니다. 도착하는 곳은 같죠.
문제는 우리 사회가 빠름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천천히 반응하는 사람은 뒤처진다는 인식.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대답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느리게 대답하는 사람은 무능해 보이는 구조. 같은 답을 내놓아도 속도가 다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걸까요? 서연 팀장에게도 사정은 있습니다. 그녀 역시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죠. 느린 팀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건 그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사람에게도 맹점은 존재합니다. 빠르게 결정하는 만큼 놓치는 것도 생기고 한번 내린 판단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충동적 반응 편향이라 부릅니다. 빠른 판단이 항상 좋은 판단은 아니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속도에 자신감이 붙으면 검토 없이 실행부터 하게 되죠. 실제로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일수록 의사결정 오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방향이 틀리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거든요. 준혁이 느린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의 뇌가 더 많은 변수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하나를 결정하기 전에 10가지를 확인하는 방식인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박적 느림과 구분합니다. 강박적 느림은 불안에서 오지만 준혁의 경우는 타고난 뇌의 처리 방식에 가깝습니다. 불안해서 느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느리다는 결과뿐이고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의 자존감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잔인합니다. 그렇다면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빨라지려고 애쓰는 건 답이 아닙니다. 자기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첫째,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느림은 결함이 아니라 특성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을 조율하는 겁니다. 마감을 미리 앞당겨 잡고 처리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느린 사람에게는 여유가 곧 전략이거든요. 셋째, 느린 속도가 장점이 되는 역할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검수, 기획, 분석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느린 사람이 빛을 발하죠. 서연 팀장처럼 빠른 사람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느린 동료를 기다려주는 연습,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팀 전체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속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팀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함께일 때 균형이 생기는 거죠.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에는 당신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당신의 느림은 누군가의 빠름이 놓친 것을 잡아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속도에 조금 더 너그러워져 보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